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쏟아낸 말, 우리를 비롯해 많은 날 좀 걱정시켰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를 좀 했네요. 들어보시죠. Within hours of taking office, I will sign dozens of executive orders, close to 100 to be exact. We're going to do a lot of things.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tomorrow. You're going to see executive orders that are going to make you extremely happy. Every radical and foolish executive order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repealed within hours of when I take the oath of office.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 후에 곧바로 뭐 행정명령을 한 100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있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1호, 2호 벌써 이렇게 전망되는데 뭐 역사적인 속도로 행동하겠다. 뭘 빨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임 당일날 뭘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는데 일단 예상되는 거는 일단 대규모 불법 이민 추방 행정명령을 낼 게 유력하다. 이게 1호 같다. 그리고 2호는 멕시코, 캐나다 우방이잖아요. 여기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할 거다. 등등등 계속 나와요. 이 두 번째부터가 이제 각국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윤수 교수님. 지금 일단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동맹에 대한 관세잖아요, 지금. 네. 이거 지금 전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굉장히 이것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이것을 실제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 하고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사실 저렇게 약간 남아있더라고요. 엄포송으로만 해놓고 예.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행정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예.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일단 이 명령을 하는 것만으로서도 이제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건데요. 예. 근데 이렇게 100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은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지 마라고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전부 다 한다기보다는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방 공급, 뭐 산업 공급망, 의료용품 이런 뭐 좀 자기네들한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고율 관세 한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예.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이 사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여기 이 관세를 조금 높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트럼프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 해봤기 때문에 일기 때 해봤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할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부작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쓴다면 이게 조금 더 지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시진핑을 사실 그 취임식에 초청을 했고요. 이제 중국하고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이것을 뭐 트럼프는 굉장히 그 훌륭한 비즈니스맨, 뭐 영악한 비즈니스맨이기 예. 때문에 이거를 협상 카드로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엄포일 수도 있다. 실제 카드를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인데 이거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도 그렇고 그 이후에 트럼프 당선이 가끔씩 우리나라 얘기를 꺼내놓거든요. 앞서서도 우리나라 얘기 뭐 한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얘기를 무슨 머니머신 이거 많이 회자됐잖아요. 관련된 얘기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이윤수 교수님, 우리도 지금 사실 관세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업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 뭐 조선소 큰 거 있고 우리 군함, 미국 군함들이 가서 뭐 수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끌었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약간 지대 때처럼 우리가 동맹임을 강조해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미국이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많은 배들을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미군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이걸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연간 20조 원 되는 규모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 한국 조선업체들이 진출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건 동맹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화석연료 개발 확대 정책을 할 경우에는 LNG랑 LPG 운반선 수요를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도 우리 조선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문정 교수님, 트럼프 저렇게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압박하는데 우리가 또 걱정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또 대폭 올려달라 이럴 건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사실상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방위비 분담금 하나에만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예.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맹과의 어떤 역할 분담을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정말 건곤일척의 경쟁 상대를 예. 어떻게 누르느냐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유럽의 동맹들, 아시아의 동맹들하고 역할 분담을 지금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방비도 GDP의 뭐 몇 % 이상은 늘려야 된다.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예. 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뭐 100억 달러 이렇게 그 얘기했다라고 자체만 해서 이렇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거네요. 하면 오히려 저희가 그 말려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지금 어쨌든 그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일 내에 뭐 후다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아마 추이를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로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미국의 큰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이 역할 분담이 어떤 식으로 재조정이 될 것이냐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예. 나아가 러시아까지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큰 틀에서 보면서 비용 문제에만 너무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리 국민 예. 세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돈이지만 그것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예.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수 교수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우리 환율도 관심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예, 이게 뭐 트럼프는 사실 약달러를 선호하긴 할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 상승 같은 것을 자극할 경우에 이자가 그 이자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예. 뭐 부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자율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 환율이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우리나라 스스로도 좀 경제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높은 예.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